오늘 신문입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 치열한 치유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자, 0416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그날입니다. 오른쪽이 국화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학생 자신의 우울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노란 리본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그 날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앞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배입니다. 배가 앞머리도 없고 운동성도 없습니다. 내적 우울감이 엿보인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억제와 희망이 혼재된 복잡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스로를 가둔 듯 보이는 다양한 색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규칙성이 없이 마구마구 그려놨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한 학생 보시죠. 손을 감췄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어려운 것, 또 능동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흰색은 죽음, 또 영혼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노란색도 있죠. 이 노란색은 사고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뜻한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생존 학생들의 그림을 미술치료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 또 그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했더니 지쳐있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우리 어른들이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의 과정은 적어도 짐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유가족과 생존 학생을 둘러싼 루머가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픈 마음에 또 돌을 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이 사진 함께 보시면 조금 전에 리포트로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이 이렇게 합동 분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호원 총리를 향해 순직 소방관들 동료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내용은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던 유가족들도 함께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언장을 항상 써놓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소방관이 지급받았다는 면장갑입니다. 24명이 근무하는 119 안전센터에서 이렇게 면장갑 20켤레와 구조용 장갑 2켤레만 지급이 됐습니다. 수백 도를 웃도는 화재 현장에서 이 면장갑을 끼고 불을 진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달 소방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장갑이나 장비를 사비로 사서 쓰거나 또 공업용 고무장갑을 낀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며 눈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예산을 받아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 세모녀 비극 기억하십니까?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당시 여야는 이 같은 비극을 막겠다면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넉 달째 강반무소식입니다. 이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노인표를 의식한 연금법 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뒤로 밀려난 탓이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방침이지만 정부가 구상했던 10월 시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의무는 뭔지 아시죠? 입법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면장갑을 끼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불과 맞서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B형 간염이 꺾이자 C형 간염이 고령사회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B형 간염 환자는 연령대별로 줄고 있지만 C형 간염은 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쭉 늘고 있어서 70대 이상이 2.4%로 가장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B형 간염은 성인 10%가 보균자일 정도로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백신 보급으로 급감했죠. 그런데 C형 간염이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섭다고 합니다. 천천히 간을 망가뜨려서 60대에서 70대가 넘어서야 간경변이나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C형 간염도 10,000원에서 30,000원의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한 70에서 8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빨리 발견하면 좋겠죠. 꼭 검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간을 망치는 또 다른 주범이 있죠. 술에 대한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술 세졌다고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간 파괴에 가속이 붙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잘 견딘다고 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잘 못 마시던 예전과 아주 같다는 거죠. 숙취가 없다고 해도 간이 받는 충격은 음주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음주가 적당할까요? 소주 남자 6잔, 여자 석 잔입니다. 병맥주 기준으로 남자 4잔, 여자 2잔입니다. 취기가 오르기도 전일 텐데요. 아쉬워도 이 정도에서 딱 멈춰야 건강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술 드실 때 담배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연구 결과 숙취가 생길 가능성 2배가 높고요. 뇌의 노화도 훨씬 빠르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적당하게 아쉬울 때 끝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오른신문이었습니다.